안녕하세요 여러분, 물리지 않는 물리학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수업 듣기 전에 우리가 오늘 선생님이 준 프린트 16문제 풀고 오셨죠? 네, 좋아요. 풀면서 느꼈겠지만 이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1번 문제처럼 이런 그래프 형태가 나오고 그래프로부터 어떤 물리량들을 추론하는 문제가 있고, 또는 다른 문제, 예를 들면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15번 문제처럼 그림 상황, 즉 어떤 문제 운동 상황을 주어져 놓고 이 운동 상황을 분석해서 물리량을 구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로 주어지게 되면 이 그래프 해석을 해서 물리량을 구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운동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유용하게 어떻게 잘 풀어서 물리량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등가속도 운동과 등속도 운동을 그래프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또는 이런 운동 상황이 주어질 때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조금 해결책, 문제 푸는 방식들을 좀 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오늘 배우는 이런 것들이 물론 그래프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에 나온 것도 있고, 문제 상황들은 기출 문제에서 저 문제 기본적인 상황들이 조합돼서 되게 잘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이따 풀어보겠지만 공 하나가 가다가 멈춘다라든지 빗면에서 내려온다든지 빗면에 올라간다든지 그런 운동 상황은 기출 문제라든지 모의고사 정말 잘 나옵니다. 근데 간단한 거는 할 건데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공이 두 개가 움직이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기본기를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이제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볼 텐데, 1번부터 6번까지 문제는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봅시다. 네, 그래프를 보니까 처음 속도가 V가 되고 2초 동안 등속도 V로 무슨 운동했다? 아하, 등속도 운동했구나. 그리고 2초에서 4초 때부터는 무슨 운동했다? 기울기가 일정한 것으로 봐서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했죠. 그래서 등가속 운동이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잠깐 생각해보면 처음에 자동차가 0초부터 2초까지 일정 속도로 쭉 가다가 점점 속도가 감소해서 4초 때 멈추게 되는구나. 그럼 4초 때 정지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봅시다. 자, 2번 해결해 볼게요. 자, 4초까지의 총 이동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동거리는 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밑넓이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럼 이 밑넓이는 얼마가 될까요? 네, 2V가 되겠죠. V 곱하기 2V. 요 밑넓이는 2 곱하기 V 곱하기 2분의 1이니까는 V겠죠. 딱 이거의 절반입니다. 또는 V 0, 평균속도 얼마죠? 네, 평균속도는 딱 2분의 V 지점이지. 2분의 V. 요 넓이도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요 넓이를 여기 또 옮긴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요 넓이와 같기 때문에 2 곱하기 요 높이가 즉 V의 절반이니까 2분의 V죠. 따라서 2 곱하기 2분의 V니까 넓이는 V가 나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4초 때까지 이동 거리는 0초 때부터 2초 때까지 이동 거리가 2V고 2초 때부터 4초 때까지가 얼마다? V다. 따라서 총 이동한 거리는 3V가 된다.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 다음에 2초 때부터 4초 때까지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평균 속력 구하는 공식 잘 알고 있죠? 자, 구분해 봅시다. 다시 복습. 평균 속력은 두 가지 버전이 있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총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 기억나시죠? 한 개 더 있었죠. 뭐냐면은 2분의 나중 속도 더하기 얼마? 처음 속도.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0초 때부터 2초 때까지는 등속도 운동하다가 2초 때부터 4초 때까지는 등가속 운동했죠. 자, 이 2분의 나중 속도 더하기 처음 속도로서 구할 수 있는 거는 등가속도 운동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등가속도 운동과 등속도 운동이 혼합된 형태죠. 이거는 0초 때부터 2초 때까지는 등속 운동, 2초 때부터 4초 때까지는 등가속도 운동. 이때는 요 공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물론 등속과 등가속이 섞여 있을 때도 평균 속도를 이러한 방법으로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거는 지금 말고 나중에 선생님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2초 때부터 4초 때까지 평균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총 걸린 시간이 얼마다? 4초겠죠? 총 이동 거리가 얼마냐? 3V였죠. 따라서 평균 속력은
2초 때부터 4초 때까지네요. 자, 2초 때부터 4초 때까지는 얼마다? 요거의 평균 속력이니까 V에서 0이니까 2분의 V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0초 때부터 4초 때까지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네, 총 걸린 시간 4초분의 총 이동 거리 3V 따라서 4분의 3V가 평균 속력이 되겠죠. 문제에서는 2초 때부터 4초 때까지의 평균 속력이니까는 V0 따라서 2분의 V가 되겠죠. 맞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물체가 멈춘 시각을 구하라네. 멈춘 시각은 언제일까요? 네, 4초 때 멈추었죠. 자, 3초일 때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래요. 3초일 때의 가속도의 크기는 요때입니다. 요때. 요때의 가속도는 2초 때부터 4초 때까지 전체의 가속도랑 같겠죠? 왜?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 그럼 가속도 잘 봐요. 2초가 흐르는 동안에 속도는 얼만큼 변했죠? V에서 0이 변했죠. 아하, 2초 동안 속도가 얼만큼 변했다? V만큼 변함. 자, 그러면은 가속도는 1초 동안의 속도 변하기 때문에 2초 동안 V만큼 변했으면 1초 동안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1초 동안 2분의 V가 변하겠죠. 따라서 가속도는 2분의 V입니다. 또는 총 걸린 시간 2초분의 총 속도 변화량 V 해서 이렇게 구하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속도의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2번 문제를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철수와 영희가 운동하는 상황을 나타낸 겁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머릿속에서 운동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0초부터 4초 때까지는 철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영희도 등가속도 운동을 하죠. 근데 4초부터 8초 때까지는 철수는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영희는 무슨 운동을 할까요? 여전히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운동을 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생각했으니까 이제 우리 문제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초부터 8초 때까지 철수와 영희가 각각 이동한 거리를 구하랍니다. 자, 철수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되냐면은 철수의 전체의 그래프 넓이를 의미하겠죠. 자, 이 넓이는 얼마가 될까요? 네, 4 곱하기 4, 16 나누기 2죠. 절반이니까 8m. 8m 플러스 그 다음에 이 넓이는 얼마가 될까요? 4 곱하기 4, 16m. 따라서 얼마가 되죠? 네, 24m겠죠. 자, 영희가 이동한 거리를 봅시다. 영희가 이동한 거리 이 전체 넓이죠. 얼마? 8, 4, 32 나누기니까 16m죠. 또는 이렇게 구해져요. 영희의 평균 속력은 0, 4 나누기 2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요 넓이가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8, 2, 16 이렇게 해도 16m가 나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나 저렇게나 다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좋습니다. 3번 0초 때부터 4초 때까지 철수와 영희의 평균 속력을 구하래요. 봅시다. 0초 때부터 4초 때까지는 철수, 영희 둘 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죠. 그럼 철수 같은 경우는 평균 속도가 어떻게 구하냐면 처음 속도가 0, 나중 속도가 4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딱 절반. 네, 속도의 절반 지점, 시간상으로도 절반인 지점, 속도상으로도 절반인 지점. 이 속도가 변해가는 운동의 대표값, 평균 속도 얼마가 된다? 2m/s. 자, 방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리고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형태의 운동이겠죠. 그래서 평균 속도나 평균 속력이나 똑같은 값을 가집니다. 자, 0은 어떻게 될까요? 0이도 마찬가지입니다. 0초 때부터 4초 때까지 처음 속도가 0, 나중 속도가 2, 평균 속도는 절반 얼마다? 1. 따라서 1m/s다. 이해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4번 0초 때부터 8초 때까지 철수와 영희의 평균 속력을 구하래요. 그러면 영희 같은 경우는 전체가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평균속 구하는 방법이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영희부터 구해볼까요? 자, 영희는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처음 속도 0 더하기 나중 속도 4 따라서 2m/s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철수 봅시다. 철수는 달라요. 철수는 등속도 운동하다가 등가속도 운동하다가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어버리죠. 따라서 우리 아까 배웠던 이 공식, 즉 이렇게 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전부 다 이동거리를 구해봐야 되겠죠. 위에서 이동거리 구했어요. 철수가 0초 때부터 8초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24m였습니다. 따라서 평균 속력은 총 걸린 시간 8초분에 이동거리 24m로서 얼마가 될까요? 83, 24, 84, 33m/s가 되겠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따라서
이 의미는 뭐냐면 철수는 0초에서 8초대까지 3m/s로 일정하게 움직인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낸다는 것이고 0이는 0초부터 8초대까지 2m/s로서 움직인 결과랑 같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5번 0초 때부터 4초 때까지 철수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래요. 철수를 보니까 시간이 4초 흐르는 동안 속도가 얼만큼 변했다? 4만큼 변했죠. 4초 동안 4만큼 변했다. 1초 동안은 1만큼 변했다. 좋습니다. A는 1m/s. 네, 제곱이겠죠. 자, 0초 때에서 8초 때까지 영위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래요. 영위는 0초 때부터 8초 때까지 가속도가 일정하죠. 8초 동안 속도가 4만큼 변했다. 1초 동안은 즉 0.5만큼 변하겠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식을 적용해서 풀어줬습니다. 근데 아마 계속 이제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은 공식보다는 딴 공식도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공식도 공식이지만 최대한 직관적으로 보고 평균 속도라든지 그래프라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푸는 걸 되게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가지고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우리가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3번 문제 보니까 그래프가 참 복잡하게 생겼죠. 자, 여기서 눈에 들어온 게 뭐죠, 여러분? 네, 딱 보니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의 요 부분, X축을 통과하죠. 시간축을 통과하죠. 이 부분은 뭐다? 네, 속도가 0이 되는 부분으로서 뭐가 된다?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다.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운동을 자세히 보면은 원점에서 출발했대요. 원점이 있습니다. 원점에서 마이너스 8m/s로서 이쪽으로 출발했답니다. 그럼 가긴 가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8m/s로 가는데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다르겠죠. 다르기 때문에 점점 속도가 줄어들어갑니다. 속도의 크기가 줄어들어가죠. 속도의 크기가 줄어들어가기 때문에 절대값이 작아지겠죠. 그러다가 0이 되었다가 다시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거겠죠. 쭉 가다 속도 쭉 쭉 가다가 다시 뿅 턴해서 돌아오는 형태. 이런 운동을 하는 거죠. 머릿속에서 그려지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0초부터 30초 때까지 와우, 숫자가 좀 복잡해 보일 것 같긴 한데 이동 거리와 변이의 크기를 구하래요. 자, 이동 거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 거리는 요 넓이와 요 넓이의 합을 구하면 되겠죠. 맞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럼 요 넓이를 구하려고 보니 요 값을 몰라요, 지금. 몇 초 때 멈추게 되는지. 그걸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총 20초가 흐르는 동안 속도는 마이너스 8로부터 이만큼 변했죠. 그럼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초 동안 속도는 마이너스 8에서 2까지 변했기 때문에 10만큼 변했어요. 20초 동안 10만큼 변했네. 속도가 얼마다? 10m/s 변함. 따라서 가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아, 가속도는 20초 동안 10만큼 변했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는 0.5m/s 제곱일 것이다. 맞죠? 그럼 1초 동안 0.5니까 20초 동안 하면은 10만큼 변하는 거니까. 또는 이렇게 구해봅시다. 총 걸린 시간 20초. 맞죠? 나중 속도 2. 처음 속도 얼마? 마이너스 8. 따라서 20분의 10 따라서 얼마가 된다? 0.5m/s 제곱. 이렇게 구해도 좋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상을 했고, 자, 그래서 이동 거리를 구해볼 텐데, 자, 그럼 봐요, 한번. 가속도가 0.5라는 것은 속도가 1초당 0.5씩 점점 줄어가는 걸 말해요. 마이너스 8로부터 1초 동안 0.5씩 줄었다가 0이 되기 위해서 몇 초가 걸릴까요? 얼마 걸릴까요, 여러분? 자, 1초당 0.5씩 줄어듭니다. 그럼 2초가 지나면 1 줄어들겠죠. 그럼 8 줄어들려면 얼마가 될까? 즉 16초가 지나야 되겠죠. 따라서 이 지점은 16초인 지점입니다.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조금 헷갈리죠? 그렇지만 이러한 운동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좋아요. 그러면은 요 넓이는 얼마가 되냐면 16 곱하기 8 얼마죠? 또는 16 곱하기 평균속도 4 하면은 64m겠죠. 따라서 아하, 이 넓이는 총 64m구나. 그리고 이 넓이는 16초에서 20초까지 되니까 4겠죠? 4 곱하기 2, 8 절반이니까 4m. 따라서 아, 이건 4m구나. 그리고 이거는 10 곱하기 2, 총 20m겠죠. 아하,
총 이동 거리는 얼마가 된다? 이동 거리죠. 이거는 얼마가 된다? 64m 더하기 4m 더하기 20m 따라서 얼마가 되죠? 64, 84, 88m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변위를 구하래요. 변위는 어떻게 구할 거예요? 보시다 한번.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쭉 가다가 요까지 얼만큼 갔다? 총 16초 동안 걸려서 64m를 갔다. 반대로 다시 얼만큼 돌아왔다? 24m만큼 돌아왔다. 이 말이겠죠. 그럼 변위는 변위의 크기는 총 이동한 거리가 아니라 실제로 위치 변화인 거죠. 따라서 64에서 얼만큼 빼야 된다? 그렇죠. 24를 빼야 되겠죠. 따라서 변위의 크기는 40m가 되겠죠. 64에서 4 빼면 60, 20 빼면 40.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0초 때부터 30초 때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를 구하래요. 평균 속도의 크기와 평균 속력을 구하랍니다. 자, 평균 속도는 총 걸린 시간분의 변위죠. 총 걸린 시간이 30초고 변위가 얼마였습니까? 40m. 따라서 얼마가 된다? 3분의 3 m/s. 이게 평균 속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평균 속력을 구합시다. 평균 속력 어떻게 될까요? 총 걸린 시간 30초분에 총 이동거리 88m. 따라서 30분의 88m/s. 숫자가 좀 더티하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더티한 숫자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실제 시험 칠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맞죠? 시험 치는 게 아니라 실제 할 때는 복잡하고 좀 이런 더티한 것도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 칠 때 쉽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 물체가 멈추는 시간. 아까 봤지만은 X축, 즉 시간축을 통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16초가 됩니다. 그 다음에 10초일 때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래요. 10초일 때의 가속도의 크기는 요 기울기였죠. 얼마가죠? 아까 전에 보니까 0.5m/s 제곱이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4번 문제 보면은 원점에 정지되어 있다가 A가 출발한 후 2초 뒤에 누가 출발했다? B가 출발했대요. 그럼 A가 먼저 가는데 저 앞에 가고 있어. 가고 있는데 뒤따라 B가 출발하는 형태입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자, 2번 봅시다. 0초 때부터 4초 때까지 그리고 0초 때부터 8초 때까지 A의 평균 속력을 구하랍니다. 자, 0초 때부터 4초 때까지는 평균 속력이 얼마겠죠? 네, 4초 때까지는 처음 속력이 0, 나중 속력이 속도가 4기 때문에 중간값인 2m/s.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0초 때부터 8초 때까지의 평균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동거리를 알아야 돼요. 그럼 A의 이동거리를 구해봅시다. 이동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 넓이 4, 4, 16 나누기 2, 8m 플러스 요 넓이 4, 4, 16. 따라 16 더하기 8이니까 24m. 맞죠? 따라서 평균 속력은 얼마다? 평균 속력은 총 걸린 시간 8초 분의 총 이동한 거리 24m. 따라서 3m/s다. 여기서 이거는 평균을 의미합니다. 평균 속력. 좋습니다. 자, 2초 때부터 8초 때까지 B의 평균 속력. B는 계속 꾸준하게 등가속도 운동했기 때문에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절반값을 구하면 되죠. 0과 6의 절반은 얼마다? 3. 따라서 3m/s. 맞죠, 여러분? 좋습니다. 3초일 때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래요. A의 가속도는 자 4초 동안 속도가 4만큼 변했죠. 4초 동안 4만큼 변하면 1초 동안 얼마가 된다? 네, 1m만큼 변하겠죠. A는 얼마다? 1m/s 제곱. A의 가속도. 자, B의 가속도를 구해봅시다. B는 총 2초부터 이 가속도 이거 총 봅시다 한번. 요 전체 가속도가 3초일 때 가속도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총 2초부터 8초, 즉 6초 동안 속도가 6만큼 변했기 때문에 6초 동안 6만큼 변했다. 1초 동안 1만큼 변했다. 1m/s 제곱이 되겠습니다. 맞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 다음에 3초일 때 A와 B 사이 거리를 구하래요. 자, 둘이 처음에 원점에서 정지되어 있다가 출발했습니다. 둘 다 위치는 같았어요. 근데 A는 4초 동안 총 얼만큼 이동했죠? 4, 4, 3초 때까지죠. 3초 때. 자, 3초기 때문에 A의 가속도가 1이었잖아. 그치? 그러면 1초가 지났을 때 1m/s, 2초가 지났을 때 2m/s, 3초가 지나면 뭐가 될까요? 3m/s가 되겠죠. 좋습니다. 그럼 A가 3초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된다? 3, 3은 9 나누기 2니까 얼마다? 네, 2분의 9m. 맞죠, 여러분?
2분의 9m. 그리고 자, B가 이동한 거리는 3초대까지 이동한 거리는 요 넓이겠죠? 네. 1 곱하기 1, 2분의 1 얼마다? 2분의 1m. 따라서 2분의 9 빼기 2분의 1 하면 답 나오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요 넓이가 둘 사이의 거리인 게 된 겁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3초까지 A의 이동거리 얼마죠? A의 이동거리는 3 곱하기 3, 9 나누기 2, 2분의 9m. 맞죠? B의 이동거리는 얼마다? B는 1, 1. 맞죠? 2초가 지났을 때 2m/s니까. 따라서 1 곱하기 1 나누기 2, 2분의 1m. 따라서 빼면 얼마죠? A가 이만큼 가고 뒤따라 B가 갔기 때문에 둘 사이 거리는 여기서 이걸 빼야 되겠죠? 따라서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는 2분의 8m, 4m가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와 B가 원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원점에 출발했는데 A는 마이너스 2m/s로 B는 4m/s의 속도를 출발했대요. 그때 그래프 같이 운동했답니다. 자, A도 마이너스 2m/s의 속도가 점점 속도의 크기가 줄어가는 운동을 하고 B도 마찬가지로 4m/s의 속도가 점점 줄어가는 운동을 하겠죠. 그러다가 둘 다 2초일 때 어떻게 된다? 운동 방향이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좋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2번 봅시다. A와 B가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을 구하랍니다. A와 B가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은 언제냐? 속도가 0인 지점. 즉, 2초일 때 방향이 바뀌구나.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3번. A와 B의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의 크기를 구하래요. 자, 평균 속도의 크기는 뭐냐면 아까 봤지만은 전체 시간분의 전체 총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평균 속력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구했죠?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그렇게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평균 속도를 구할 때 이 A와 B 둘 다 무슨 운동을 했죠? 등가속도 운동을 했죠. 맞죠? 왜냐?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속도 변화가 일정하니까. 자, 봅시다. A의 처음 속력이 얼마였죠? 마이너스 2m/s. A의 나중 속도는 1m/s.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B의 처음 속도가 얼마다? 4m/s. B의 나중 속도가 얼마다? 마이너스 2m/s. 따라서 A와 B의 평균 속도를 먼저 구해봅시다. A의 평균 속도 구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얼마가 될까요? A의 평균 속도는 2분의 처음 속도가 얼마가 되죠? 네, 처음 속도가 A는 이거니까 처음 속도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플러스 나중 속도가 1 이거다. 맞죠, 여러분? 따라서 계산해보니까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m/s. 따라서 마이너스 0.5m/s. 근데 A의 평균 속도의 크기를 구하랬기 때문에 얼마큼 어떻게 구해진다? 따라서 얼마다? 0.5m/s를 구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구해도 되지만 아까 말했지만 총 변위를 구해도 되겠죠. 전체 걸린 시간 얼마다? 3초분의 총 변위. 요 넓이에서 요 넓이를 뺀 값이 변위가 되겠죠. 왜? 위치, 즉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봅시다 한번. 2 곱하기 2, 4 나누기 2, 2m 이동했죠? 여기서는 1 곱하기 1, 2분의 1m 이동했죠. 따라서 0.5. 빼면 얼마가 되죠? 1.5겠죠. 따라서 총 걸린 시간 3초분의 총 이동한 거리 1.5m. 따라서 0.5m/s가 나옵니다. 이게 뭐가 된다? 평균 속도.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A의 평균 속력을 구해봅시다. 평균 속력 이렇게 구해볼게요. 전체 걸린 시간 3초분의 전체 이동한 거리를 알고 싶죠, 그쵸? 전체 이동한 거리는 총 2초, 총 2m 더하기 0.5m니까 얼마가 된다? 2.5m가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즉, 그래서 3분의 2.5m/s. 이게 평균 속력이에요. 알겠습니까? 6분의 5m/s가 되겠죠? 0.5로 나누면 되니까.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은 B의 평균 속도를 구해봅시다. 자, 평균 속력은 전체의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동 거리는 요 넓이 2m.
맞죠? 2는 4, 2m. 요 넓이 1 곱하기 1, 2분의 1m. 따라서 더하면은 2.5m. 총 걸린 시간 3초. 그래서 3초 동안 2.5m를 이동했다. 나누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따라서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겠고, 자, B의 평균 속도를 구해봅시다. B의 평균 속도는 2분의 나중 속도, 얼마죠? B, 나중 속도, 마이너스 2, 처음 속도 4. 따라서 4 마이너스 2, 따라서 얼마가 된다? 아하, 2m/s구나.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리고 B의 평균 속력. B의 평균 속력이 어떻게 구하냐? 전체 걸린 시간 3초분의 총 이동 거리를 구해야 되겠죠? 자, 이 넓이 얼마죠, 여러분? 이 넓이 4, 2, 8, 4m가 되겠죠? 그리고 이 넓이는 얼마가 되죠? 1 곱하기 2, 2m인데 1이니까 총 5m를 이동했죠? 5, 따라서 3분의 5m/s.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래요. 가속도는 1초 동안 속도가 얼만큼 변하는 거잖아요. 자, A는 3초 동안 속도가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3만큼 변했죠. 3초 동안 3만큼 변했기 때문에 A의 가속도는 얼마다? 1m/s 제곱이다. 할 수 있겠죠? 자, B의 가속도의 크기 구해봅시다. B는 3초 동안 4에서 마이너스 2까지 6만큼 변했죠.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는 3초 동안 6만큼 변했다. 2m/s 제곱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그 다음 보면 원점에서 정지해 있다가 이제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출발했답니다. 운동했답니다. 자, 원점에서 정지하고 있는데 쭉 가고 목적지 하겠죠. 봅시다. 이때 시간 가속도 그래프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이 넓이, 면적은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가만히 봅시다 한번. 원점에서 출발했는데 0초부터 2초 때까지 가속도 2로 출발했답니다. 그러면 1초 동안 속도가 얼만큼 변한다는 거죠? 가속도 2라는 것은 1초 동안 속도가 이만큼씩 변하는 거죠. 따라서 2초가 지나면 속도가 얼마가 된다? 4가 되겠죠. 0에서 정지에 있다가 0에서 1초가 지나면 2m/s, 또 1초가 지나면 4m/s. 따라서 2초인 순간까지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0초부터 2초 때까지 2초가 지난 순간 속도가 얼마가 된다? 아하, 4m/s구나. 가속도가 2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 그래서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요 밑넓이는 뭐냐면은 속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속도의 변화량.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리고 2초 때부터 4초 때까지는 가속도가 제로죠. 그럼 등속도 운동을 했다는 거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4초 때부터 6초 때까지 운동을 볼 건데, 4초 때부터 6초 때까지 속도 변화가 얼마죠? 이 넓이죠. 2 곱하기 4 얼마죠? 8. 속도가 8만큼 변했네. 근데 가속도가 음수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운동하는데 가속도가 음수다. 속도가 점점 감소해야 되겠죠. 맞죠, 여러분? 감소하다가 8만큼 변해야 돼요. 근데 처음 속력의 속도가 4인데 8만큼 변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쭉 가서 이렇게 마이너스 4m/s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하, 2초 동안 속도가 4에서 마이너스 4까지 총 얼만큼 변했다? 8만큼 변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 변환시켰고 3번 볼게요. t가 0초일 때 분이 0이고, 그리고 0초 때부터 4초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하래요. 요 넓이 이동 거리 얼마가 되겠죠? 4, 2, 8m인데 나누기니까 4m, 2 곱하기 4, 8m, 따라서 12m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 자, 운동 방향 이때 바뀌겠죠? 4초에서 6초 사이 요때 바뀌겠죠. 자, 봅시다, 여러분. 가속도가 마이너스 4예요. 그럼 1초 동안 속도가 얼만큼 변한다? 4만큼 변하는 거겠죠. 그럼 4초일 때 4인데 1초가 지나는 순간 4만큼 감소해서 0이 되었겠네요. 따라서 5초일 때 속도가 0이 되고 6초가 되는 순간 마이너스 4가 된 겁니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5초일 때 방향이 바뀐다. 자, 0초 때부터 6초 때까지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의 크기를 구하래요. 0초 때부터 6초 때까지 평균 속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죠? 총 걸린 시간 6초 분의 총 이동한 거리 얼마죠, 여러분? 총이 아이고야 계산하기 해봅시다 한번. 이 넓이 얼마죠? 4에서 5니까는 1 곱하기 4
4m인데 나누기니까 2m가 되겠죠. 얘도 2m겠죠. 넓이는 같으니까. 따라서 이동한 거리는 8 더하기 2, 10, 14, 16. 따라서 얼마가 된다? 6분의 16이니까 약분하면 얼마죠? 1역분하면 3분의 8m/s. 평균 속도를 구해봅시다. 평균 속도는 총 걸린 시간 얼마? 6초분의 변 위를 구해야 되겠죠. 변 위는 요 넓이에서 요거를 빼야 돼요. 왜냐? 거꾸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이 넓이가 8 더하기 4, 12, 14, 12. 따라서 12, 6이 12, 2m/s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얘랑 상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그래프를 분석하는 거였고, 이제 운동 상황을 분석하는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운동 상황을 한번 분석해보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까지는 그래프 형태의 문제에서 적용할 수 있다면 7번부터는 이제 그래프가 아닌 보면은 공이 굴러가는 자동차가 움직인다든지 등의 운동 상황이 주어지겠죠.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접근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보실게요. 그러면 자, 정지해 있던 공이 등 가속도 운동을 하여 5초 후에 20m/s가 되었다. 자, 공기전과 마찰을 무시해요. 자, 그러면 정지해 있다가 속도가 점점 증가하다가 5초 동안은 20만큼 증가했네요. 그러면 1초 동안에는 얼마큼 증가했을까요? 5초 동안에 20만큼 증가했으니까 1초 동안은 4m/s만큼 증가했겠구나. 그쵸? 따라서 가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4m/s 제곱이겠죠. 이런 식으로 밥하고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0초 때부터 5초 때까지 처음 속도가 0, 나중 속도가 20m/s. 그러면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되겠죠? 0과 20의 중간값 10m/s. 10m/s로 5초 동안 이동했기 때문에 이동거리는 50m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팍팍팍 돌아가야 됩니다. 굳이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되고, 그리고 공식을 쓸 필요도 없이 단순한 우리가 속도의 의미, 평균 속도의 의미만 잘 알아도 이동거리, 가속도, 시간 다 구할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평균 속도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봅시다. 한번 공의 운동을 시간 속도 그래프를 한번 바꿔봅시다. 처음 속도가 0, 나중 속도가 20인데 쭉 가서 총 걸린 시간이 얼마다? 네, 얼마? 5초 뒤에 속도가 얼마가 되었죠? 20이 되었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자, 시간 속도. 3번 0초 때부터 5초 때까지 공의 평균 속력을 구하라. 평균 속력은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평균 속도랑 똑같겠죠. 따라서 전체 0초부터 5초 때까지 처음 속력이 0, 나중 속도가 20, 나중 속력이 20 따라서 2분의 0 플러스 20이니까는 10m/s다.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평균 속도 구하는 방법 그대로 평균 속도 구하면 됩니다. 4번 0초 때부터 5초 때까지 공이 이동한 거리를 구하래요. 자, 이제 평균 속력에 빛을 발합니다. 평균 속력의 10이란 건 뭐냐면 이 등 가속도 운동이 5초 때까지 이러한 10이라는 등 속도로 현재 운동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잖아요. 그럼 이 넓이를 구하면 되죠. 얼마? 50m. 즉 0부터 20까지인데 평균 속력이 10이기 때문에 10으로서 10m/s로서 5초 동안 이동했네. 10m/s란 것은 1초 동안에 10m가 아니까 5초 동안은 50m 같겠죠. 그래서 50m. 5번 0초에서 5초까지 공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래요. 아까 봤지만은 5초 동안의 속도가 20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1초 동안 4만큼 증가한다. 따라서 가속도는 4m/s 제곱이다. 여기서 기울기와 똑같죠? 5분의 24.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3초일 때의 순간 속력을 구하래요. 3초일 때의 순간 속력. 자, 가속도가 4기 때문에 1초 동안 속도가 4만큼씩 변합니다. 0에서 4, 8, 12. 따라서 12m/s. 할 수 있겠죠? 4초일 때는 16, 5초일 때는 20. 이렇게 숫자 놀이가 물리거든요. 그래서 물리는 수학이 아니라 이런 자연 속에 숨어있는 현상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막 공식을 적용해서 풀어도 좋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 숫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잘 파악해보면 정말 재밌어요. 진짜 재밌거든요. 잘 들어올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8번 봅시다. 똑같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죠? 공이 10m/s로 출발해서 등 가속도 운동을 해서 10초 후에 정지를 했다. 속도가 점점 감소했죠. 그 말은 속도의 값은 양수인데 가속도는 음수란 말입니다. 따라서 시간 속도 그래프 바꾸게 되면은 처음 속도가 10,
쭉 가서 얼마가 된다? 속도가 제로가 되었다. 이때의 시간이 얼마다? 10초 후에 정지했대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0초부터 10초 때까지 이 공의 평균 속력을 구하래요. 자, 10, 0. 평균 속력은 얼마다? 5. 딱 5겠죠, 이거. 오케이. 그럼 봐봐. 이동한 거리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5m/s로서 10초 운동했네. 그럼 1초 동안 5m 가는 5m/s로서 10초 운동했기 때문에 총 이동 거리는 50m 이동했겠죠. 그리고 0초부터 10초 때까지 공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래요. 자, 10m/s에서 0까지 되는 동안 10초가 걸렸네. 그럼 1초 동안 일식 감소인 거죠. 1초가 지났을 때 9m/s 8, 7, 6, 5, 4, 3, 2, 1, 0. 왜냐? 10초 동안 속도가 10만큼 변했기 때문에 1초 동안 1만큼 변합니다. 따라서 크기는 1m/s 제곱. 물론 가속도만 구하면은 이렇게 구해줘요. 총 걸리는 시간 10분에 나중 속도 0, 처음 속도 10. 따라서 마이너스 1m/s죠. 근데 크기를 구하랬기 때문에 1입니다. 3초일 때의 순간 속력. 자, 가속도가 마이너스 1m/s이기 때문에 퍼세크 제곱이기 때문에 속도가 1초 동안 1만큼씩 깎여 나가죠. 10에서 1초 동안 9, 8, 7. 따라서 7m/s. 할 수 있겠죠? 숫자 놀이 재밌어요. 공기 놀이보다 더 쉬워요. 숫자 놀이. 9번. 자, 이제 등가속도 운동의 아주 중요한 예시인 뭐가 된다? 자유낙하, 그리고 자유낙하의 반대인 위로 쏘아 올리는 운동입니다. 잘 봐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배운 거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좀 전에 공을 보니까는 10m/s로 출발해가지고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의 반대이기 때문에 속도가 줄어갔잖아요. 그런 겁니다. 위로 20m/s로 쏘아 올렸어요. 근데 이 중력 가속도는 항상 어떻게 된다? 땅으로 작용하죠. 중력 가속도는 항상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과 현재 반대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그 말은 이런 거죠. 우리가 여러분 지금 볼펜을 많이 위로 던져보다. 던지게 되면 점점 가다가 어느 순간 멈추고 땅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겁니다. 이게 우리가 던졌을 때 운동 방향과 중력 가속도 방향은 항상 다르다는 거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자유낙하시키게 되면 그냥 떨어지기 때문에 아하, 운동 방향과 중력 가속도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근데 위로 던지는 거는 반대기 때문에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아까 지면에서 점점 속도가 느려지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죠. 따라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한번. 처음 속도가 얼마다? 20이다. 근데 속도가 점점 줄어들다가 어떻게 된다? 최고점에 도달했다는 뜻은 뭐냐면 아하, 최고점이다. 어떻게 된다? 속도가 0이다. 왜? 최고점이라는 뜻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잖아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려면 속도가 0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속도가 0인 지점이 최고점이다. 따라서 이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몇 초 뒤에 0이 될지를 고민해 봅시다. 중력 가속도는 시험에서 10m/s 제곱으로서 나옵니다. 근데 운동 방향과 현재 반대기 때문에 속도를 점점 감소시키겠죠? 얼마만큼? 네, 1초당 10만큼 감소시켜요. 그러면 처음 속도가 22m/s였기 때문에 1초당 10씩 감소시키면 20에서 0 되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네, 1초가 지나면 20에서 10, 그 다음에 10에서 0. 따라서 아하, 2초 뒤에 0이 되겠구나. 판단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따라서 보냈고 최고점의 속력은 0이 되겠죠? 자, 공의 평균 속력을 구해봅시다. 자, 평균 속력은 여기서 보면은 처음 속도가 20, 나중 속도가 제로겠죠. 따라서 아하, 얼마가 된다? 평균 속력은 2분의 20으로서 10m/s다. 그러면 10m/s의 속력으로 2초 동안 이동했네요. 총 이동 거리는 얼마일까요? 10m/s의 속력으로 2초 동안 이동했기 때문에 총 20m 이동했겠죠. 따라서 바닥에서 최고점까지 거리는 20m/s에서 0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총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10m/s로서 2초 동안 이동한 거리, 즉 20m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20에서 가속도가 마이너스 10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총 2초 걸렸겠죠. 0초 때부터 1초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랍니다. 0초 때부터 1초 때까지 움직인 거는 요 거리를 말해요. 요 거리. 요거겠죠.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전체 넓이에서 연을 빼면 되겠죠? 전체 넓이가 얼마죠? 아까 봤지만 전체 넓이는 2 곱하기 20, 40 나누기니까 20이죠. 20에서 얼마를 빼자? 요 넓이를 빼자. 여기 1초니까 1 곱하기 요게 10이죠. 절반이니까 1 곱하기 10
하면 10m인데 이건 절반이니까 5m. 따라서 5m 빼면은 15m가 되겠죠. 따라서 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또는 잘 봐요 여러분. 되게 쉬운 방법. 요 전체를 봤을 때 전체 이동거리 20이잖아요. 근데 요거 하나 둘 셋 넷, 즉 이 넓이가 하나 둘 셋 네 번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는 요거의 3배겠죠. 따라서 5m의 3배 15m. 그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림놀이. 요거는 그래프는 그림놀이, 숫자는 숫자놀이. 물리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노는 겁니다. 너무 쉽네. 아이, 쉽다. 자, 이제 공을 가만히 잡고 있다가 이런 거예요. 자, 보이시죠? 잡고 있다가 뽕, 이거. 뽕, 이거. 이게 뭐냐면 자유낙하 운동, 즉 운동 방향과 중력 가속도 방향 이 동일하기 때문에 속도가 점점 동일한 운동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2초 뒤에 땅에 도달했대요. 그러면은 쭉 가다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2초 뒤에 땅에 도달했네. 가속도가 10m/s 제곱이네. 그러면 처음 속도 0에다가 1초 동안 속도가 10만큼 변하는데 2초 동안 움직였다는 뜻은 1초 동안 10만큼, 2초 뒤에는 20m/s겠죠. 그래서 2초 뒤에 20m/s구나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구할 수 있었고, 따라서 지면에 도달할 때의 공의 속력은 20m/s다.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0초 때부터 2초 때까지 공의 평균 속력을 구하래요. 처음 속력이 0, 나중 속력이 20, 평균 속력은 10.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0초 때부터 2초 때까지 공이 이동한 거리를 구하래요. 자, 이동 거리를 구하면 되게 편한 게 평균 속도가 10이에요. 그러면은 10m/s라는 속력으로 2초 동안 이동했기 때문에 20m가 되겠죠. 맞죠, 여러분? 좋습니다. 0초 때부터 1초 때까지 이동한 거리. 이 넓이죠. 아까 봤지만 전체가 20이네. 그럼 이 전체의 4분의 1. 얘는 4분의 3. 따라서 5m. 구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림놀이와 숫자놀이. 지금 우리는 그림놀이와 숫자놀이를 하는 중입니다. 와, 자, 이 그림 보는 순간 약간 헉 하시나요? 헉 할 필요 없습니다. 기분 좋아야 돼요. 왜냐? 자, 처음에 땅에서 이렇게 속력이 점점 줄어들었죠? 그리고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운동했었고, 자유낙하 운동, 위로 쏘아 올리는 운동. 즉, 등속도 운동이 아니고서는 전부 다 등가속도 운동을 다루게 됩니다. 그 말은 속도가 일정하게 변해가요. 그럼 잘 생각해봐,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들거나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해 줄까요? 쉽게는 그냥 가속도가 얼마다, 또는 그냥 수평면에서 속도가 얼만큼 줄어든다, 1초 동안 얼만큼 줄어들거나 가속도 구할 수 있겠죠. 자유낙하 운동은 당연히 중력 가속도가 10이니까는 가속도가 있는 운동이겠죠. 속도가 변하는 등가속도 운동일 겁니다. 근데 조금 더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빗면 위에서 운동을 시킵니다. 빗면 위에서 운동을 시킨다는 것은 우리는 알다시피 뭘 직감해야 되냐면, 아하, 등가속도 운동이겠구나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빗면의 기울기, 즉 빗면마다 가속도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같은 빗면이면 같은 가속도. 반드시 기억합시다. 왜냐하면 나중에 같은 기울기에서, 같은 빗면에서 물체가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은 안 하고 나중에 배울 텐데, 그런 운동을 가만히 보면은 다른 물체라도 같은 기울기다, 즉 같은 빗면이다, 가속도가 같다, 속도 변화가 같다로서 뭘 보고 풀 수 있냐면은 상대 속도를 이용하면 정말 빨리 풉니다. 그래서 물체 두 개가, 지금 현재 물체는 하나가 움직이기 때문에 평균 속도로서 금방금방 풀 수 있거든요. 물체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상대 속도 들어가면 정말 빨리 풉니다. 할 수 있겠죠? 그거는 다음번에 배울 거고, 만약에 등교계약 하게 되면은 방과 후 시간에도 주로 다룰 거기 때문에 아마 그때 기회 되면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볼게요. 빗면 위의 점피에서 공을 10m/s의 속도를 쏘아 올렸대요. 쭉 간다. 2초 동안 등가속도 운동해서 2초 동안 S만큼 이동한 후에 Q에서 정지했대요. 자, 별거 없어요, 여러분. 아까하고 똑같아요. 위로 쏘아 올렸을 때 2초 뒤에 정지했다. 또는 땅에서 굴렸더니 처음에 10m/s로 굴렸더니 10초 뒤에 정지했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건 조금 빨리 정지한 거죠. 아까는 10초 뒤에 처음 속도가 10m/s였는데 10초 뒤에 정지했다고 한다면 얘는 조금 더 빨리 정지한 것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평평하니까는 수평의 운동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
기울기가 있는 빗면 운동입니다. 별거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빗면이 나온다? 쫄지 마세요. 쫄지 말고 아하,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량이구나. 우리는 가속도를 구하자. 어떻게? 시간,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이런 걸 통해서 평균 속도를 구해주고 평균 속도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구하자? 네, 가속도까지 구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공식은 딱 한 개만 알면 됩니다. 물론 다음은 제일 좋죠. 문제를 풀 때 가장 이용한 공식이 S는 시간분의 속도. 이거는 등속도 운동 공식이긴 하겠지만 이동 거리는 시간분의 속력. 근데 여기서 이게 평균 속도가 되어버리면은 구할 수 있겠죠. 평균 속도가 되어버리면 시간을 알 수 있거나 이거 두 개를 알면은 이동 거리를 알 수 있고 이동 거리와 시간을 알면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고 평균 속도와 이동 거리를 알면은 시간을 구할 수 있고 엄청 유용합니다. 할 수 있겠죠. 가장 기본.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 가서 가장 빨리 풉시다. 할 수 있겠죠. 숫자 놀이, 그림 놀이 좋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시간 속도 그래프로 변환시켜 보아라. 자, 시간 속도 그래프 보니까 처음 속도가 10. 그럼 속도가 쭉 감소해가지고 2초 뒤에 얼마가 된다? 0이 0이 되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봅시다. 3번 공의 평균 속력을 구하래요.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2분의 10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얼마다? 정지했기 때문에 0. 따라서 5m/s겠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중요한 것도 있다. 뭐냐면 5m/s라는 평균 속력으로서 2초 동안 움직였다. 그러니까 5m/s의 평균 속력의 의미는 뭐냐면 1초 동안 5m를 가죠. 이 5m/s로서 2초 동안 움직였으니까는 2초 동안 10m를 갔겠죠. 그래서 이 이동거리 S는 얼마가 된다? 10m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5번 공의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는 속도 변화죠. 총 2초 동안 속도가 얼만큼 해도 10에서 0이 되었습니다. 2초 동안 10에서 0이 되었네. 1초 동안은 5만큼 변하겠죠. 1초 지나고 5m/s, 또 1초 지나고 0m/s. 따라서 5m/s 제곱. 자, 공이 이제 생각해 봅시다. P점에서 쭉 갔다가 정지했다. 그럼 가만히 놔두면 다시 내려오겠죠. 즉, P점으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래요. 자, 봅시다, 여러분. 10으로 쏘아 올렸죠. 자, 빗면이 동일하다는 것은 뭐가 똑같다? 가속도가 똑같다. 그럼 여기서는 가속도의 크기가 5m/s지 실제로는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죠.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하고 있죠. 왜냐? 경사가 지었기 때문에. 근데 오른쪽 이쪽 방향으로 10만큼 가네. 그래서 왼쪽으로 5m에서 까먹고 5,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정지 상태에서 다시 가만히 두게 되면은 1초가 지나면 이쪽 방향으로 5m/s, 또 1초가 지나면은 이쪽 방향으로 10m/s가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 이 P 지점에서 10으로 쏘아 올리나 Q 지점에서 가만히 두나 똑같은 물리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P점에 쏘아 올렸다가 Q에서 정지했다가 다시 P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P에서 Q까지 2초, Q에서 P까지도 2초가 걸리겠죠.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맞죠? 자, 공이 P점으로 돌아왔을 때 속력을 구하라. 가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2초 뒤는 0에서 5, 10m/s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숫자 놀이, 그림 놀이. 자, 12번. 자, 빗면 위의 점 P에서 자, 같은 상황인데 주어지는 물리량은 달라요. 공을 10m/s 속도로 쏘아 올렸더니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번에는 얼마다? 10m 이동한 후 정지했다. 자, 아까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이동거리가 주어졌죠. 근데 우리는 아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평균 속력을 알 수가 있어요. 정지했기 때문에 10과 0의 중간값 얼마다? 평균 속력은 5m/s. 5m/s라는 속력으로 10m만큼 이동했네. 걸린 시간 얼마다? 2초.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시간 속도 그래프 변화시켜 봅시다. 시간 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10m만큼 이동했다. 근데 평균 속력이 10에서 0인 5기 때문에 5m/s의 평균 속력으로 10m만큼 가려면 2초가 걸려야 되겠죠? 따라서 2초다. 할 수 있겠죠? 공의 평균 속력은 5m/s. 자,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2초. 할 수 있겠죠? 공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래요. 속력이 2초 동안 10에서 0이 되었기 때문에 가속도는 1초 동안 5만큼 변하겠죠? 가속도의 크기는 1m/s 제곱이다. 그리고 공이 P점까지의 도로계가 걸린 시간 아까와 똑같죠? 갔다가 돌아오는 데는 같은 운동 상황이라는 거. 여기서 이렇게 쏘아 올리나 여기서 놓나 똑같아요. 그러면 총
P에서 Q까지 여기까지 가는데 2초 걸렸으니까 다시 돌아오면은 4초겠죠. 자, 공이 P점으로 돌아와서 속력 처음하고 똑같을 것 같죠? 10m/s. 어렵지 않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금 달라졌죠? 자, 빗면 위에서 공을 살짝 놓았대요. 그 말은 처음 속도가 0이란 말입니다. 살짝 놓았다, 가만히 놓았다. 0입니다. 등 가속도 운동하여 내려간 후 2초 후에 8m/s로 속력으로 P를 지난대요. 2초 뒤에 8로 지난다. 자, 봅시다, 여러분. 처음 속력이 0, 2초 뒤에 8m/s. 그럼 평균 속력이 얼마죠? 네, 평균 속력은 4m/s. 그럼 4m/s의 속력으로 2초 동안 움직였네. 그럼 이 사이 거리는 얼마다? 8m. 이렇게 빡빡 나오면 되게 편합니다. 그럼 등가속도 운동 문제는 어려운 게 없어요. 이러한 숫자 놀이 정말 쉬워요. 자, 쉬워. 2번 운동을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꿔봅시다. 살짝 놓았기 때문에 처음 속력이 0이겠죠? 속력이 점점 증가해서 얼마가 됐다? 2초 뒤에 8m/s가 되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공의 평균 속력을 구하라. 봤지만 0에서 8 가면은 4m/s. 0초 때부터 2초 때까지 공이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 평균 속력 4m/s로서 2초 동안 이동했기 때문에 이동거리는 8m. 공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래요. 2초 동안 8만큼 속도가 변했다. 1초 동안 4만큼 변하겠죠? 4m/s 치고. 할 수 있겠죠? 숫자 놀이 어렵지 않아요. 이러한 기본기, 평균 속도를 활용해서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가 주어지고 이동거리가 주어지든 시간이 주어지든 어쨌든 이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를 활용하게 되면 숫자 놀이로 금방금방 구해집니다.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14번 형태를 봅시다. 14번을 보게 되면 빗면 위에 점피해서 공을 5m/s, 이제는 그냥 놓은 게 아닙니다. 5m/s로 출발시켰다. 이때 총 PQ 사이 거리 30m, 30m를 이동하여서 Q점을 지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봅시다. 5에서 15가 되었다. 평균 속도 얼마죠? 5, 10, 15. 중간값 10m/s. 아하, 평균 속도는 10m/s구나. 기억할 수 있겠죠? 10m/s의 평균 속력으로 30m 이동하려면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3초가 걸리겠죠. 따라서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다? 3초가 걸렸겠죠. 평균 속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등가속도 운동의 속도가 변해가는 거예요. 이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속도가 변하지 않은 등속도 운동으로 바꾸서 쉽게 풀고 싶습니다. 그때 활용한 등속도 운동이고, 이 등속도 운동에서는 뭐나?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이런 속도로 운동한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해서 푸는 게 가장 빠른 거죠.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꿔봅시다. 처음 속도가 5다. 나중 속도가 15다. 그러면 이때 걸린 시간을 알고 싶잖아요. 근데 총 이동한 거리가 주어져 있으면 30m. 그러면 좀 전 했지만 평균 속도가 10m/s이기 때문에 10m/s의 속력으로 30m 이동했다. 따라서 3초가 걸린 거죠. 오케이, 할 수 있겠죠? 평균 속력은 10m/s다. 자, P에서 Q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다? 3초다. 공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자, 3초 동안 5에서 15 변했다. 3초 동안 10만큼 변했죠? 가속도의 크기는 3초 동안 10만큼 변했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전혀. 되게 쉽습니다. 너무 쉬워. 껌이네, 껌. 그쵸? 네, 숫자 놀이, 그림 놀이. 자, 이제는 평지에서 운동하는 것과 빗면에서 운동하는 것을 같이 확 합쳐버렸습니다. 이런 게 모의고사에 잘 나오죠. 이런 형태의 그림에서 물체 두 개가 같이 움직입니다. 이제 골 때리는 거죠. 근데 그것도 지금까지 배운 기본기만 잘 익히면 정말 쉽습니다. 할 수 있겠죠? 이제 물리는 효자 과목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잘 따라오세요. 자, 처음 속도 얼마? 12m/s의 속도로 P점에서 출발했다. 이때 2초 뒤에 비탈면에 진입했대요. 그럼 P점으로부터 이 진입하는 요 순간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다? 2초가 걸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알겠죠? 오케이. 등가속도 운동에서 올라가겠죠? 올라가다가 2초 뒤에서 정지했대요. 그럼 속도가 0이 된 것이죠. 할 수 있겠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12m/s로서 2초 동안 움직였네. 그럼 빗면까지 이동하기까지 이동한 거리 얼마가 될까? 요 사이 거리는 12m/s로 2초 걸렸다. 이거는 24m겠구나.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처음 속도가 12m/s이기 때문에
진입하는 이때의 속도도 처음 딱 속도는 12m/s겠죠. 근데 속도가 점점 줄어서 얼마가 됐다? 0이 된 거겠죠. 근데 봅시다 여러분. 2초 뒤에 정지했대요. 12m/s로 출발했다가 빗면에 진입했다가 2초 뒤에 0이 되었네. 평균 속도 얼마다? 12와 0의 중간값 6m/s. 그러면 수평면에서는 12m/s 이동한 것과 똑같고 빗면에서는 6m/s로 이동한 것과 똑같겠죠. 6m/s로서 2초 동안 움직였기 때문에 요 사이 거리는 얼마가 된다? 네, 12m가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숫자 놀이로 가면 정말 간단합니다. 자, 2번 볼게요. 시간 속도 그래프. 일단 처음 속도가 12이기 때문에 12m/s로서 이렇게 2초 동안 움직였다. 근데 여기서 쭉 가서 2초 뒤에 멈췄다는 거겠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럼 이 넓이의 정확히 절반입니다. 아까 처음 봤던 형태하고 똑같죠, 그래프? 오케이, 좋습니다. 자, 3번. P점에서 비탈면 진입 전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하래요. 12m/s의 속력으로 2초 동안 이동했기 때문에 24m겠죠? 비탈면에 진입한 순간부터 Q점까지의 평균 속력을 구하래요. 12m/s로 진입했다가 0이 되었기 때문에 평균 속력은 6m/s. 비탈면에서의 이동 거리를 구하래요. 비탈면에서 이동 거리는 평균 속도 6m/s로서 2초 동안 이동했기 때문에 얼마다? 12m. 이거겠죠? 12m. 이거는 24m. 자, 비탈면에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래요. 자, 총 2초 뒤에 정지했는데 속도가 12에서 0이 되었죠. 2초 동안 속도가 12 변했네. 1초보다 6만큼 변하겠죠? 아하, 가속도의 크기는 6m/s 제곱이구나. 어떻게 구한다? 총 걸린 시간 2초분의 속도 변화 나중 속도 얼마? 0. 처음 속도 얼마? 12. 따라서 얼마? 2분의 마이너스 12m/s 따라서 마이너스 6m/s 제곱인데 크기이기 때문에 얼마다? 6m/s 제곱.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P부터 Q까지 총 이동한 거리 얼마다? 36m.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공의 평균 속력을 구하래요. 총 걸린 시간이 얼마다? 4초분에, 맞죠? 2초 걸리고 2초 걸리고 4초분에 총 이동한 거리 36m. 따라서 9m/s. 알겠습니까, 여러분? 쉽죠? 쉬워요. 이런 숫자들이 껌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전혀. 좋습니다. 자, 또 운동 상황은 비슷한데 주어지는 물리량이 다르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처음 속도 얼마다? 6m/s의 속력으로 P점에서 출발해서 운동을 합니다. P점에서 비탈면 진입까지 얼만큼 이동했다? 오호호호, 이 길이가 18m다. 비탈면에서 등 가속도 운동으로 6m 이동한 후, 이게 6m래요. 죄송해요. 18, 6. 비슷한데 좀 다르죠. 예, 그림에서 그래요. 오케이. 6m 이동한 후 Q점에서 정지했대요. 자, 봅시다. 자, 처음 속도가 6m/s로서 18m 이동했네. 속도 주어져 있고 이동거리 주어져 있다. 뭘 구할 수 있죠? 속도 주어져 있고 이동거리 주어져 있다. 시간을 구할 수 있죠. 6m/s로서 18m 이동했네. 따라서 시간은 얼마 걸렸을까요? 네, 3초가 걸렸겠죠. 1초 동안 6m 가니까 3초 걸렸습니다. 그리고 처음 속도 똑같이 진입하기 때문에 6m/s로 진입했는데 얼마가 되었다? 6m 이동한 후 정지했대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진입한 순간부터 처음 속도 6m/s 그죠? 나중 속도가 정지했기 때문에 0이죠. 6과 0의 중간값 평균 속도 얼마죠? 3이죠. 그럼 3m/s로서 6m 이동했기 때문에 걸린 시간은 얼마가 될까요? 2초겠죠. 3m/s로서 6m 갔기 때문에 따라서 아하, 빗면에서는 2초 운동했구나. 판단할 수 있겠죠. 이렇게 숫자 놀이로 가면 정말 편합니다. 그래프도 굳이 필요가 없어요. 숫자 놀이. 평균 속도랑 기본적인 것들. 시간, 그리고 이동거리, 그리고 평균 속도. 이 세 개만 진짜 알면은 숫자 놀이입니다. 물리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얼마다? 6m/s가 쭉 가다가 얼마 동안? 3초 동안 이동했겠죠? 그리고 나중에 정지할 때까지 얼마 걸렸다? 2초가 걸렸다고 했죠? 그럼 총 5초까지 가겠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 이동거리는 얼마 했다? 6, 38. 이거였고, 요 넓이 얼마가 된 이동거리는 6m였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2, 6, 12 나누기 2니까 6m.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3번. P점에서
비탈면에 진입하기 전까지 걸린 시간, P점에서 비탈면에 진입하기 전까지 걸린 시간, 요까지 걸린 시간이기 때문에 6m/s로서 18m를 갔네. 1초 동안에 6m를 가는데 18m 가다 3초 걸렸죠. 그리고 비탈면에 진입한 후 Q점까지 정지할 때까지 평균 속력을 구하래요. 6, 0, 3. 알겠습니까? 오케이. 비탈면에 진입한 후 Q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래요. 평균 속력 3m/s로서 3m/s로서 어떻게 됐다? 6m 갔기 때문에 얼마 걸렸을까요? 2초가 걸렸겠죠? 3m/s라는 것은 1초 동안 3m를 가는데 6m를 가야 하니까 2초가 걸린 겁니다. 좋습니다. 비탈면에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래요. 총 걸린 시간 2초, 속도 변화 6에서 0. 2초 동안 6만큼 변했네. 1초 동안 3만큼 변하겠죠. 알겠습니까? 네, 계산식은 이렇게 돼요. 총 걸린 시간 2초분의 총 속도 변화 얼마다?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 따라서 원래는 마이너스 3m/s 제곱인데 크기를 구하랬기 때문에 절대값 씌워서 3m/s 제곱.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총 걸린 시간 얼마다? 수평면에서 등속도 운동으로 3초, 빗면에서 등가속도 운동으로 2초, 5초가 걸렸네. 자,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의 공의 평균 속력을 구하래요. 총 걸린 시간 얼마다? 5초. 분의 총 이동한 거리 18m 더하기 6m 얼마다? 24m죠. 맞죠? 따라서 5분의 24m/s 이렇게 구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운동 상황을 살펴봤는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문제를 딱 모의고사에서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입니다. 아까처럼 그래프가 주어지거나, 즉 1페이지에 보면은 쉬운, 좀 약간 비교적 쉬운 형태인 그래프가 주어지거나, 또는 중간에서부터 뒷장에 보면 조금 어려운 등가속도 운동, 특히 4페이지의 소위 킬러 문제라 불리는 등가속도 운동 문제에서는 이런 형태 운동 상황을 분석하는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운동 상황에서는 물론 공식도 좋습니다. 근데 공식을 풀다 보면은 특히 이동거리 같은 경우에 V0t 더하기 2분의 1 AT제곱 쓰다 보면은 시간에 대한 2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잘못 풀다 보면 2차 방정식까지 나오게 돼요. 그럼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등가속도 운동을 등속도 운동으로 바꿀 수 있는 평균 속도를 활용해서 평균 속도와 시간, 그리고 이동거리, 요 세 가지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면 정말 편하게 풉니다. 그리고 가속도까지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러한 운동 상황에서 물체가 하나가 아니라 물체가 두 개가 움직이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같이 움직이네. 같은 빗면, 같은 평면에서 움직이게 되면 가속도가 똑같으므로, 같은 빗면이면 가속도 똑같다잖아. 그쵸? 같은 빗면이면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가속도가 똑같다.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상대 속도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두 개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상대 속도를 활용해 가지고 문제를 또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 문제는 숫자 놀이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다시 기억하세요. 물리 문제는 숫자 놀이다. 어려운 게 전혀 없다. 숫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보면서 숫자를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고, 정말 간단합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배운 거 그래프 해석, 그 다음에 운동 상황에서의 숫자 놀이 기억합시다. 그래서 그래프는 그림 놀이, 운동 상황에는 숫자 놀이, 이거 두 개만 기억하면 물리는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이 16문제 반드시 복습하고, 만약에 조금 헷갈리거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게시판에 무조건 질문하세요. 또는 유튜브 댓글로 무조건 질문하세요. 100% 알고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역학 부분에서 등가속도 운동은 정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열심히 하셨고 복습 열심히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운동을 분석해 볼 거예요. 뭐 속도가 변하는 운동, 속도는 일정하지만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 둘 다 변하는 운동,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볼 거니까 쉽습니다. 안 어려워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화이팅!